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식중독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이에요. 일단은 이제 식물성 식중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독버섯에 들어가는 식중독은 무스카린, 감자는 솔라닌. 자, 독성분은 바라브이에 있고요. 정제가 불순한 면실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이쪽에서 잘 나오는 편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면실류는 고시폴, 로카시 같은 말이고요. 동미나리, 시크톡신, 청매, 은행, 살구씨, 아미그달린, 독보리, 태블린, 땅콩, 플라톡신, 그 다음에 수수드린입니다. 이쪽에서는 다 외우셔야 되는 거죠. 다 연결시켜서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동물성 식중독이에요. 조금 잘 나오니까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보고, 자, 보고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만드실 수가 없으시고요.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라든지 산란기 직전 난소, 고환 등을 제거를 하시고 음식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 보고의 독 성분이 테트로도톡신입니다.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독 성분이 어디 들어있다고요? 장기, 산란기 직전의 난소, 고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모시족의 굴, 바지락이에요. 자, 바지락, 비읍, 베네르핀, 비읍 외우셔야 되고요. 홍합은, 섭족에는 홍합이에요. 홍합. 자, 홍합은 대합 삭시톡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외우시기 힘드시니까 섭삭 외워서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지 않으면 외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실 수가 있으세요. 자, 곰팡이도, 자, 곰팡이를 대사 산물로 질병이라든지 생리작용을 유발하는 독입니다. 여기에 속한 게 아플라톡신 나오고요. 에르고톡신은 맥각 중독입니다. 이제 알레르기성 다른 말로 부패성 식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먹는 저희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커피도 잘 못 마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땅콩 이제 거기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시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세균 오염에 의한 부패 산물이 원인으로 일어나는 식중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히스타민, 문제는 요거 나와. 히스타민을 의한 것으로 꽁치, 고등어, 참치 등. 그래서 요거 알레르기성 문제에서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화학적인 식중독이에요. 이 화학적인 식중독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거는 오래 두면은 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가루 같은 것들도 상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거는 폐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오래됐을 때 허가되지 않은 유해 첨가물질, 자, 유해 방부제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보존료입니다. 같은 말 기억하시고, 붕산 포르말데히드, 같은 말 포르말린, 우로트로핀, 승홍이 여기에 속해요. 자, 유해 인공 착색료, 아우라민, 자, 황색 합성 색소이고요. 로다민, 핑크색 합성 색소입니다. 유해 표백제, 삼염화질소, 밀가루에 들어가는 거, 롱가리트. 자, 롱가리트는 저희가 감자라든지 연근을 바로 깎으면요, 산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변해요? 갈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롱가리트의 용액에 담가놓게 되는데, 이것도 오래되면은 화학적인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롱가리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해 감미료는 사클라메이트와 둘신이 있고요. 또 문제에 나오는 거 메틸 알코올, 다른 말로 메탄올이에요. 메탄올, 주류에 대용으로 사용하고 많은 중독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독을 됐을 때 현기증이라든지 두통, 구토, 설사 등과 시신경 염증을 유발시켜 가장 중요해요. 실명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메틸 알코올과 메탄올을 연결시켜서 실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중금속을 일으키는 식중독의 증상. 자, 증상에 낙. 자, 어디에 있어? 낙. 수도관에, 오래된 수도관에 낙관에 물을 거쳐 먹었을 때 낙중독을 일으키고요. 자, 수미와 카드뮴 여러분들 별표하세요. 자,
수은과 카드뮴은 공장 폐수에서 오염된 음료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각자 병이 틀려요. 수미, 미나마타병, 유기 수은을 많이 먹었을 때 오염된 해산물의 섭취로. 자, 공장에서 폐수가 흘러나왔어요. 폐수가 흘러나와서 강물로 들어갔어요. 강물에 살고 있는 뭐 고기라든지 뭐 생선이 오염이 됐겠죠. 그 오염이 된 걸 사람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 먹게 되면은 먹어서 수은이 많이 든 걸 먹게 되면은 미나마타병이 걸리는데, 이 미나마타병하고 이타이타병은 일본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일본풍이 나죠. 자, 카드뮴, 이타이타병은 아프다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 병이고요. 카드뮴 공장의 폐수에 오염된 음료수 먹고, 자, 수미, 카이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카드뮴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골연화증, 뼈가 물렁물렁해지는 골연화증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비소, 밀가루를 오인해서 드셔서 일으킬 수 있는 식중독입니다. 자, 핵섭으로 가겠습니다. 핵섭은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의 원료 관리라든지 제조, 가공, 조리,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그 다음에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공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핵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 교차 오염 방지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칼과 도마 등 조리기구나 용기, 앞치마, 고무장갑 등을 사용하는데요. 이 조리 과정에서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질 특성에 맞게 구역별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수시로 세척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고무장갑을 예로 들게요. 뭐 화장실에 썼던 거 주방으로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주방에서 썼던 거 화장실로 가져갈 수 없으니까 다 구분도 지어갖고 각각 따로따로 잘 맞게끔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을 취급하실 때 식품을 사갖고 오시면 바닥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요. 바닥에서 어느 정도 60cm 이상의 높이에서 실시해서 그래야지 오염을 방지하실 수 있으세요. 바닥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잖아요. 자, 식품 첨가물의 정의입니다. 식품을 제조, 가공, 보존함에 있어서 식품에 들어가서 첨가, 혼입, 침윤, 기타 방법으로 사용되는 식품의 첨가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식품의 첨가물의 사용 기준과 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식품 첨가물 사용 목적이에요. 이 식품 첨가물은 저희가 식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희 이제 먹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알게도 먹고 모르게도 먹는 건데, 이 식품 첨가물을 왜 사용하는지 보존성, 오래 보관하고 싶고요. 또 이거가 들어가서 좀 더 우리 입맛에 맞는 기호성을 향상시키고요. 이 식품 첨가물에 들어가서 품질도 개량을 하고 또 영양적인 가치도 증대가 되고 품질의 가치도 증진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변질이라든지 변폐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식품 첨가물의 조건이에요. 작은 양이라도 미량이라도 극히 적을 것, 그리고 사용하기 간편하고 경제적일 것, 변질 미승비에 대해서 증식 억제 효과가 클 것, 그 다음에 무치이고 자극성이 없을 것, 그리고 공기나 빛, 열에 대한 안정성이 있을 것, 그리고 pH, 수소 이온 농도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이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여러 번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자, 식품 첨가물의 사용 기준이에요. 저희가 일일 섭취 허용량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ADI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일생에 걸쳐서 섭취를 했을 때 아무런 장애가 없이 섭취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일일 섭취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화학물질의 일일 섭취량을 ADI라고 합니다. 자, 이제 식품 첨가물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부제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보존료라고 그랬어요. 보존료. 같은 말. 자,
방부제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문제 고르시기 쉬우실 건데 방부제라는 말이 안 나오고 보존료라는 말이 나오니까 같은 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식품의 성분과 반응해서 성분을 변화시켜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뭐 디하이드로초산이에요. 보존료죠. 방부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치즈, 버터, 마가린이 들어가는 게 디하이드로초산, 뭐 프로피온산은 과자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자. 빵이나 양 과자의 보존료, 방부제입니다. 자, 안식향상, 간장, 음료 등에 들어가고요. 소르브산, 팥 앙금류, 잼, 케첩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 중에서 우리가 제과제빵 하니까 아무래도 프로피온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나오겠죠? 네네. 자, 살균제입니다. 자, 살균제, 표백분, 차, 염소산, 나트륨. 자, 산화 방지제예요. 이거를 보존료를 넣어서 변하지 않게 유지 산패를 더디게 만드는 거예요. 항산화제, 산화방지제 같은 말. 자, 유지의 산패에 의해서 이미 이치, 식품의 변색 및 퇴색 등의 방지에 사용하고요. 여기에 산화방지제의 종류 중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비타민 E가 가장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비타민 E는 다른 말로 토코페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BHT, BHA, BHA, 비타민 E, 토코페롤 같은 말, 프로필갈레이, 그 다음에 에르소르브산, 시사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르시는 문제는 아마 요거 비타민 E에 대해서 답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자, 우리가 첨가물을 왜 넣어요? 자, 오래 좀 더 상하지 않게 좀 더 보관하기 위해서 넣고 있어요. 자, 표백제입니다. 자, 표백제 들어봤을 때 좀 어떻게? 하얗게 만든다. 누렇던 거 하얗게 만든다. 자, 색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사용되고요. 미리 색소를 파괴시킴으로써 식품의 색을 아름답게 사용. 여기에 속하는 게 과산화수소, 무수아항산인데요. 하얗게 만드는 식품을 만들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징어채 있어요. 오징어채가 요즘에는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완전 하얗든지 약간 갈색으로 나와요. 그러면 하얀 게 이 과산화수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갈색인 거 조금 사드시는 게 몸에는 좀 좋으시겠죠? 자, 밀가루 계량제예요. 밀가루 계량제도 보존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밀가루의 표백과 숙성을 단축시키고 제빵 효과에 저해 물질을 파괴하고 품질을 개량하는 거예요. 보존료네요. 자, 여기 속하는 거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브롬산, 칼슘, 가산화, 벤조일, 이산화염, 염소 등이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 밀가루 계량제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도 계속 말을 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호료를 중점제라고 하는데 식품의 점착성을 증가하거나 유화, 기름하고 물 잘 섞이게, 또 선도, 색깔을 선명하게, 형체 보존에 도움을 주고 점착성을 줘서 이게 어느 정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먹었을 때 촉감이 굉장히 좋게 역할을 하는 게 호료, 중점제입니다. 자, 착향료예요. 후각을 자극해요. 자, 후각을 자극해서 방향을 느끼게 해서 막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식욕 증진을 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벤질 알코올과 바닐린, 바닐라 향, 우리 과자나 빵에 들어가는 바닐린, 바닐라 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발색제, 자, 유색 물질과 결합을 해서 그 색을 안정화하거나 자, 선명하게 발색한다. 선명하게 보이게 위한 게 발색제고요. 자, 착색료예요. 자, 인공력으로 착색시켜서 천연색을 보완해서 미화해서 식품의 매력을 높여서 소비자 기호를 끌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산미료. 자, 식품을 가공 조리할 때 식품에 적합한 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을 때 청량감이라든지 상쾌한 자극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거고요. 자, 영양 강화제예요. 식품에 영양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인데요. 조리, 제조, 가공 또는 보존 중에 파괴되면
식품의 종류에 따라 함유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된 영양분을 좀 첨가해서 영양을 높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유화제, 우리 유화제 많이 들어보셨죠? 자, 유화제가 어떤 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 들어보셨죠? 자, 물과 기름이 서로 혼합되지 않는 두 종류의 액체를 혼합할 때 분리하지 않고 분산시키는 기능을 갖는 물질을 계면활성제라고 합니다. 밑에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유화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HRB 9 이하면 뭐 나와 있고 HLB 값이 11 이상이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HLB 값이 1부터 20까지 있어요. 1부터 20까지 있는데, 자, 중간에 10을 기준점으로 보고서 9 이하면 기름이 많고 11 이상이면 뭐예요? 물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버터라든지 마가린을 이렇게 입에 딱 넣어놓으면은 기름진 맛이 들면서 약간 수분감이 느껴져요. 이거를 친유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반대로 생크림이라든지 마요네즈를 먹을 때 수분감이 먼저 느껴지면서 그 가운데 기름감이 약간 돌거든요. 그거를 친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표면 장력을 변화를 시켜서 과자의 부피를 개선하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화제, 계면활성제의 그 기능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부피를 개선하고 조직을 부드럽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게 유화제 보존료입니다. 자, 품질 계량제예요. 햄이라든지 소세지, 식육 훈제품의 결착성을 높여서 씹을 때 약간 쫀득쫀득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품질을 계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질이라든지 변색을 방지하기에 효과를 주는 첨가물이고요. 자, 피막제입니다. 과일 껍질에 호흡작용을 적당히 제한을 하고 수분을 증발을 방지할 목적이에요. 자, 과일에 수분이 빠져나가면 약간 쪼글거리죠. 이거를 그러면 저희가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름칠을 해요. 기름칠을 해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레몬.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레몬차를 많이 집에서 만드시는데요. 이 레몬을 그냥 이용하시지 마시고요. 레몬이 어떻게 생겼어요? 맨들맨들하지만 막 안에 이렇게 기공이 있다고요. 기공이 있는데 요 사이에 기름 묻혔으니까 기름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름을 제거를 하시고 이게 또 마음에 안 드시면은 기름이 어디에 녹아요. 네, 끓는 물에 녹아요. 그래서 끓는 물에 한번 튀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 이 레몬 주스라든지 레몬차를 기름까지 다 먹는 거예요. 피막제를 드시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자, 소포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집에서는 사용하지는 않지만 두부를 만드는 대량 공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예를 들어서 콩으로 만든 밥을 해 먹으려고 하더라도 콩을 씻으면요, 거품이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두부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콩이 우리보다 굉장히 더 많잖아요. 더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 거품을 다 죽여야지만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포제를 넣습니다. 식품 공정 중에 생긴 거품을 없애기 위해서 첨가하는 보존료예요. 자, 용제입니다. 식품 속에 첨가물이 골고루 혼합되기 위해서 사용해요.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자, 추출제예요. 일종의 용매로 천연 식물에서 어떤 성분을 용출하기 위해서 잘 나오도록, 그 향이라든지 어떤 액체가 잘 나오도록 이 추출제를 집어넣고요. 자, 우리가 이제 제과제빵이니까 이영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제, 빵의 제조 공정 중에서 빵 반죽을 분할기에서 분할할 때나 달라붙지 않게 하고 모양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이영제예요. 자,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영제의 종류가 달라지고 있고요. 유동 파라핀,
제일 많이 나오고 저희는 그 시험 볼 때 필기 시험 보러 갈 때 실제로도 만드실 때도 식용유 사용하고 있고요. 또 식품 케이크에서는 뭐 사용했어요? 물 뿌려서 잘 띄어내게. 그리고 치즈케이크 만들 때 뭐 이용했어요? 치즈케이크 만들 때는 버터 바른 다음에 설탕 가루를 묻힙니다. 그래야지 제품에서 잘 떨어지게 하게 그렇게 해서 바르고 있고요. 이용제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용제가 달라질 수 있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유동 파라핀입니다. 자, 팽창제예요. 자, 빵과 과자를 부풀려서 모양을 갖추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자, 빵을 만들 때는 이스트, 과자 만들 때는 탄산수, 나트륨, 중조, 소다, 염화, 암모늄, 베이킹 파우더까지고요. 자, 20번 감미료입니다.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거. 저 계속 배웠죠? 설탕에 대해서 계속 공부했죠? 감미료,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했고요. 여기 속한 거 사카린, 아스파탐. 자,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라고 합니다. 자, 이제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단답식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밀가루 계량제는 밀가루의 표백과 숙성 기간을 단축시키고 제빵 효과의 저해 물질을 파괴시켜서 분질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여기 속한 게 가산화 벤조일이고요. 벤조일, 광산 암모늄, 브롬산 칼슘, 염소, 염소가 있습니다. 자, 물과 기름이 같이 서로 잘 혼합되지 않는 두 종류의 액체를 혼합하는데 사용하는 물질을 유화제라고 하고 계면활성제라고 했어요. 자, 천연 유화제 레시틴 기억나시죠? 자, 표면 장력을 변화시켜 빵과 과자 부피와 조직을 개선하고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계면활성제입니다. 자, 여기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요거랑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빵과 과자 만들 때 사용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프로피온산 이렇게 들어가면은 빵과 과자에 들어가는 보존용 방부제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네, 여기까지 공부를 해봤는데요.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